안녕하세요. DDR 부동산 연구원의 서영창입니다. 오늘은 제가 그동안에 수년 동안 실제로 상담했던 내용을 공부하려고 합니다. 그 이전에 제가 오랫동안 상담을 해보니까 많은 상담인들이 어려움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인허가 민원을 스스로 해결하는 절차에 대해서 먼저 설명을 드리고 실제 사례를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번 시간에는 건축허가에서 진입로 맹지 탈출 위주로 인허가 민원을 우리가 직접 해결해 보려고 대응할 때 어떤 절차를 밟아야 될 것인지 20가지로 나누어서 제가 정리하겠습니다. 20가지 단계를 크게 4가지로 나눠보면 첫 번째는 민원인이 가져야 될 자세입니다. 우리 민원인이 가져야 될 올바른 자세 5가지를 제가 설명을 드리고, 두 번째는 이제 허가 신청하기 전에 확인해야 되는 것이 무엇일까, 이 5가지 단계가 있고, 그 다음에 관청에 들어가서 허가 관청에 들어가서 어떻게 상담을 할 것인가에 대해서 한 5가지 정도, 그리고 마지막으로 허가를 우리가 진행하는, 해결하는, 문제점을 해결하는 순서, 이렇게 20가지 제가 정리해 보겠습니다. 자, 첫 번째 단계, 민원인이 가져야 될 올바른 자세는 뭔가? 첫 번째, 여러분이 걱정하고 민원이라고 생각되는 문제점은 여러분의 토지에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모든 민원은 내 부동산에서 발생한다. 그러니까 내 탓이기 때문에 내가 성의껏, 성심껏 직접 풀어야 되겠다는 그런 자세로 임해야 된다는 것이죠. 이유는 이런 겁니다. 내 땅에다 내가 건축허가를 받으려는데 이러저러한 제한과 규제가 있게 되는데, 이유는 그냥 사유재산권을 제한하려고 하는 게 아니고 국토 효율적 이용이라고 하는 공공복리 증진을 해야 되는 국가나 지자체의 의무가 있기 때문입니다. 헌법에 공공복리 증진을 위해서 이러이러한 것을 할 수 있다라고 돼 있고, 그것을 근거해서 수많은 공법들이 있기 때문에 그런 규제가 필요할 때마다 계속 생기게 되는데, 내 부동산이 그 규제 기준을 따라가지 못한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모든 민원은 내 부동산에서 발생한다 라고 생각을 하시면 전문가를 만나나 또는 시청에 가서 상담을 하든 일단 화가 안 나는 거죠. 그래서 공무원도 사유재산권을 무시하거나 민원인인 우리를 무시하려는 게 아니고 법대로 집행하는 입장이기 때문에 여러 가지 우리한테는 불리한 내용을 공무원이 말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럴 때 우리가 진지하게 해결하기 위해서 일단 모든 민원은 내 부동산이 강화되는 법률에 못 따라가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민원이 생긴 것 같다라고 생각해 주시고, 두 번째, 그렇다면 내 부동산에, 즉 내 사유재산권에 국가가 규제를 하게 되는데 그 규제는 아무렇게나 하는 게 아니고 법률적 근거가 있다. 헌법에서부터 수많은 부동산 공법과 그리고 허가 담당자가 금과 옥조처럼 생각하는 업무 지침서, 이런 것들 모두에 법률적 근거가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모든 규제는 법률적 근거가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그 근거를 여러분이, 민원인인 우리가 하나씩 풀어가야 된다. 왜냐하면 부동산은 11개 행정부처에서 적어도 119가지 이상의 부동산 공법으로 중복적 규제를 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그것을 하나씩 풀어가야 되는, 어쩌면 의무이기도 하죠. 그래서 내 땅이라 하더라도 내 마음대로 할 수 없는 것이고 법률적 근거에 따라서 그 의무를 다 해야 되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세 번째, 그렇다면 그런 규제는, 강화된 법률, 그런 규제는
헌법의 공공복리 증진, 또 헌법 122조의 국토 효율적 이용이라는 이런 공공복리에서부터 출발하는 것이죠. 그래서 국가나 지자체는 이런 헌법에 정해진 공공복리와 사유재산권 보호, 이 두 가지에 대해서 비례 원칙을 냉정하게 생각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죠. 왜냐하면 국가는 또 사유재산권을 보호할 의무가 있거든요. 헌법 23조에 보면 법률이 정하는 범위 내에서 사유재산권을 보호해야 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국가나 지자체는 사유재산권을 보호해야 되지만 더 큰 명분이 뭐죠? 국토 효율적 이용이라는 공익입니다. 그래서 헌법의 공공복리 증진에서부터 규제가 출발한다고 생각을 해 주시고, 그 다음에 이제 네 번째로, 그래서 우리는 규제의 근거를 찾아서 깊이 공부할 필요는 없지만 개념은 이해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허가 담당자인 공무원하고 대화할 때나 아니면 인허가 용역 대행 업체인 전문가, 건축허가는 건축사, 그리고 개발행위 허가는 토목측량 설계 사무실, 뭐 산지전용 허가도 거기서 합니다만, 또 그리고 도시계획과 관련된 중대형 개발은 도시계획 용역업체, 그리고 뭐 환경업체, 용역업체, 이런 그 전문가들하고 같이 일을 해야 되는 것이기 때문에 허가 공무원이나 용역 전문가들하고 대화할 때 용어나 개념 정도는 우리 신청인이 하여야 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규제가 수많은 공법에 의해서 있는데 그 개념과 필요하다면 유권 해석 정도까지는 공부할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다섯 번째, 건축허가나 토지개발 인허가는 생각보다 복잡합니다. 답이 하나가 있는 게 아니라는 것이죠. 이유는 예를 들어서 전원주택을 허가를 넣으려면 건축허가 하나만 있는 게 아니고 땅의 형질 변경을 하는 개발행위 허가가 있고요. 농지인 경우에는 농지 전용, 산지인 경우는 산지 전용 허가가 기본으로 따라갑니다. 그래서 경치 좋고 양기 바른 밭에다가 산자락 밑에 밭에다가 전원주택을 지어야 되겠다라고 한다면 기본적으로 건축허가, 개발행위 허가, 농지 전용 허가 3개가 들어가거든요. 그런데 그것을 건축허가 하나로 우리가 허가부서에다가 제출을 하기 때문에 허가부서에서 답을 한 번에 주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는데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건축허가 부서에서는 건축허가서를 받으면 작게는 5개, 많게는 10여 곳의 행정부서로 업무를 나눕니다. 그래갖고 그쪽의 의견을 다 취합을 해서 모든 부서에서 오케이를 했을 때 건축허가 부서에서 허가를 해주는 겁니다. 건축물 지어도 좋습니다 라고. 그렇기 때문에 건축 및 토지개발 인허가는 생각보다 복잡하다. 그런데 우리 민원인들이 잘 모르고 건축허가 부서에 가서 막 상의하고 따지고 부탁하고 그러면 모든 문제가 풀릴 걸로 아는데 그렇지 않다는 것이죠. 작게는 5개, 많게는 10여 곳에 협의가, 그러니까 중복적 규제가 돼 있는 것들이 그거에 동시에 교집합이 돼서 해법이 나와야 한다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이런 5가지 과정, 모든 민원은 내 부동산에서 발생하고 모든 규제는 법률적 근거가 있으며 그 규제는 헌법의 공공복리 증진에서부터 출발하고 그 규제의 근거를 찾아서 우리 민원인은 개념을 이해하고 건축 및 토지개발 인허가는 복잡하다라는 그런 생각으로 임해줘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게 민원인의 자세 5가지 보았습니다.